냥냥이. 파리를 정말 사랑하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후회 없이 여행할 수 있도록 꼭 해야 할 것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5번이나 여행을 하면서 정말 좋았던 것들과 재방문한 곳들, 그리고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저는 꼭 주변 사람들에게 추천하는 것들 위주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큰 카테고리로 10가지나 되고 식당, 카페도 추천드립니다. 실제 후기를 생생히 알려드리니 꼭 끝까지 봐주세요. 첫 번째는 바로 미식 투어입니다. 많이들 프랑스가 미식의 나라라고는 알고 계신데 막상 미식 투어는 모르시더라고요. 미식 투어는 현지 셰프나 파티시에 분이 가이드하는 투어로 3시간에서 4시간 동안 말 그대로 미식을 합니다. 추천드리는 첫 번째 이유는 현지 셰프님이 정말 현지에서 유명한 음식들을 소개해 주십니다. 아무래도 확실히 다른 정보력과 지식을 가지고 계세요. 두 번째 이유는 이런 큰 치즈도 그렇고 빵도 그렇고 여러 종류를 맛보고 싶은데 비싸기도 하고 양도 너무 많습니다. 미식 투어를 하게 되면 여러 사람들과 음식을 나눠 먹기 때문에 여러 종류의 음식을 저렴한 가격에 맛볼 수 있습니다. 이 빵집은 파리에서 몇 안 되는 리얼 화덕으로 빵을 굽는 곳인데 저렇게 큰 빵 사도 다 못 먹잖아요. 여기서도 아까 그 큰 빵을 새끼손가락 두께만큼 포장해 주셔서 조금씩 맛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파티시에 분이 추천해주신 초콜릿 챔피언님 가게를 알게 되었는데 파리를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 초콜릿이 까눌레 플러스 쇼콜라로 까넬라라는 이름인데 1등 수상한 초콜릿이라고 합니다. 투어 사람들과 하나씩 맛봤는데 바삭한 것과 부드러운 필링으로 정말 맛있었다는 기억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이 초코무스도 정말 맛있었습니다. 풍부한 카카오와 우유의 맛이 조화롭고 구름을 먹는 듯한 기분이었어요. 카카오별로 여러 종류의 부스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추천드리는 것은 여유있게 몽마르트를 즐기는 것입니다. 특히 오전에 방문하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몽마르트에서 여유를 즐기며 다니다 보면 곳곳에 버스킹하는 사람도 있고 파리 느낌이 팍팍 나는 카페에서 커피 한 잔을 즐겨도 정말 좋습니다. 저는 몽마르트에 가면 꼭 크레페를 먹어줘요. 몽마르트가 은근 오르막이 있어 에너지가 꽤 드는데 크레페가 저렴하기도 하고 뭔가 여기 크레페가 맛있더라고요. 특히 몽마르트에는 에밀리 파리에 가다에 나오는 명소들이 많은데 이 분홍색 카페도 드라마에 나온 곳으로 엄청 유명한 곳입니다. 들은 바로는 맛도 꽤 괜찮다고 하네요. 많은 파리의 예술가들이 여기서 실습을 하고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예술의 지역이라 그런지 몽마르트 전체가 알록달록하고 예술적인 느낌의 카페가 많습니다. 특히 제가 몽마르트에서 가장 좋아하는 곳입니다. 이 잔디밭 곳곳에 벤치도 있고 잔디밭에 앉아서 전경을 바라보기도 좋은 곳입니다. 그리고 요 계단에 걸쳐서 앉아서 찍으면 정말 멋진 사진도 찍을 수 있습니다. 성 바로 앞까지 올라가면 이렇게 모든 파리 시내의 건물을 다 볼 수 있을 정도로 탁 트여 있어요. 저는 여기서도 시간을 꽤 보냅니다. 파리 시내에서 이렇게 뻥 뚫린 전경을 볼 수 있는 곳은 별로 없어서 꼭 추천드립니다. 특히 몽마르트는 올라가는 곳 그리고 골목마다 에코백, 지갑, 앞치마, 키링 등 그 기념품을 파리 시내에서 가장 싸게 파는 곳입니다. 저도 이곳에서 지인 선물용으로 하나에 6유로짜리 에코백을 5개씩 사오곤 했네요. 기념품 사시려면 몽마르트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로 꼭 추천드리는 것은 에펠탑 피크닉입니다. 오후 4시쯤 가서 꼭 야경까지 보고 오세요. 에펠탑 피크닉 명소로 마르스 광장도 있는데 저는 세네강변에서 피크닉하는 것이 훨씬 좋더라고요. 미리 한국에서 돗자리를 챙겨가시면 훨씬 좋고 저녁까지 있어야 하니 저녁거리를 사가면 완벽한 피크닉이 되겠죠? 피크닉 포토존 위치는 설명란에 참고해주세요. 파리에 가는 분들은 대부분 유람선의 존재를 아실 텐데요. 유람선에 2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배가 나아가는 방향으로 좌석이 되어 있는 바토무슈, 강변을 바라보는 좌석인 바토 파리지행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강변을 바라보는 바토 파리지행을 더 추천드립니다. 미리 예매하면 7,000원대에 탑승이 가능하니 꼭 투어 사이트를 통해 미리 예매하세요. 5번째, 일어나서 날씨가 좋다 하면 무조건 테라스 있는 카페에서 브런치를 드세요. 프랑스는 집이 좋기 때문에 예전부터 카페가 휴식을 즐기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쉬는 날에 카페에서 커피 한 잔을 하는 현지인이 정말 많습니다. 현지인처럼 여유를 즐기고 브런치를 먹는다면 진정한 파리의 여유를 즐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너무 비싸지긴 했지만
딱 전형적인 브런치 메뉴에 테라스 자리도 많고 초록초록한 인테리어라서 제 최애 카페입니다. 이 밀푀유가 인생 살면서 먹은 디저트 중에 탑10 안에 드는데 갈 때마다 밀푀유 종류가 바뀌더라고요. 다른 밀푀유는 그저 그랬습니다. 이 밀푀유인지 물어보시고 주문해도 좋을 것 같아요. 밀푀유도 맛있지만 여기는 핫초코가 정말 맛있어요. 우유 맛도 진하고 초코 맛도 진해서 따뜻한 핫초코 한 잔을 하니 추위가 싹 가셨습니다. 여기 바로 옆에 카페 드 플로르라는 곳도 한때는 제 최애 카페였는데 에밀리 파리의 가다에 나오고 웨이팅이 어마어마해서 더 이상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웨이팅이 만약 길지 않다면 카페 드 플로르도 정말 추천드립니다. 저는 이곳에서 보통 미니 바게트, 크로아상, 커피 한 잔, 오렌지 주스가 포함된 브런치 세트를 즐깁니다. 크로아상도 꽤 맛있어요. 뭔가 단백질이 부족하다 싶을 때는 에그와 베이컨 브런치를 주문하고요. 핫초코를 주문하면 저런 큰 팥에 나와서 컵에 완전 가득 따르는 기준으로 2잔 정도 나오니 나눠 먹기도 정말 좋습니다. 이곳은 카르테라는 카페인데 핫초코와 생크림에 찍어 먹는 크로아상으로 유명한 카페입니다. 파리 시내에 3곳이나 있고 웨이팅도 제가 갔을 때는 없었어요. 크로아상은 확실히 맛있었고 핫초코는 앞에서 추천한 카페들보다 훨씬 연하고 가벼운 맛이었어요. 근데 디저트 종류도 어마어마하게 많고요. 오후에 티타임으로 즐겨도 좋을 듯한 카페입니다. 6번째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건데요. 동네 빵집 오플런입니다. 오후에 가면 못 먹는 것도 아닌데 왜 오플런 시기나 하냐고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파리에 빵 맛있는 건 다들 아시죠? 그런데 갓 구운 빵이면 얼마나 더 맛있게요? 갓 구운 빵을 먹어보니 정말 훨씬 더 맛있었습니다. 특히 프랑스 사람들의 주식은 빵이기 때문에 동네 빵집에서 사람들이 소박하게 빵을 사가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저도 뭔가 그중 한 명이 되어 빵을 사가는 느낌을 받아서 파리지형이 된 듯 별건 아니지만 신기하고 맛있는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간 빵집은 듀팡의 데스이데스인데 제가 먹고 있는 에스카르고 모양의 피스타치오 페스츄리와 애플파이가 유명한 곳입니다. 저는 이곳 말고는 파리에 있는 빵집 중에서는 불량주리 유토피를 가장 추천드립니다. 제가 흑임자를 엄청 좋아하는데 흑임자 에클레어를 판매하고 현지인들에게도 정말 인기가 많은 곳입니다. 바게트도 맛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파리 부격을 이용하신다면 근처에 있는 카르통 파리스도 가보세요. 2022년에 크로아상으로 1위를 한 곳입니다. 딱 맛있는 크로아상 맛이었고 저희 엄마도 맛있다고 인정한 곳입니다. 7번째로는 소박한 프랑스 가정식 레스토랑에서 식사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파리에 가면 참 팬시한 레스토랑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진짜 현지인들이 식사하는 그런 곳을 꼭 추천드립니다. 현지인들과 똑같이 도란도란 얘기를 하며 프랑스 음식을 먹으면 정말 편안한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당연히 현지인들이 많이 찾는 곳이므로 가격도 합리적이고요. 맛도 어느 정도 보장됩니다. 여기는 마레지구에 있는 체스 자누라는 비스트로인데 항상 사람이 많고 다양한 메뉴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마레지구에 쇼핑이나 구경하러 오시면 여기서 식사해보세요. 여기는 몽마르트에 있는 비스트로입니다. 부베떼라고 한국에도 들어온 유명한 식당이죠. 프렌치 토스트, 에스카르고, 초코무스 등이 아주 유명해요. 개인적으로 몽마르트에서 하루를 여유롭게 보내고 내려와서 저녁을 먹고 이 부베떼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해요. 웨이팅이 있진 않은데 간혹 만석일 때는 있었어요. 후식도 맛있고 식사료도 나쁘지 않아서 추천드려요. 다음은 심지어 공짜로 즐길 수 있는 백화점 투어입니다. 영상 속에 비싸 보이는 디저트를 공짜로 먹을 수 있다고 믿으시겠습니까? 사실입니다. 프랑스 관광청에 들어가면 매년 쿠폰을 주는데요. 매년 품목은 다르지만 케이크, 버블티 등의 쿠폰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커피랑 디저트 하나를 무료로 받아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프랭땅 백화점의 꼭대기라서 전망도 좋고 식사하는 공간도 엄청 좋습니다. 공짜라서 맛이 없는 것도 아니고 웬만한 베이커리만큼 맛있었어요. 그리고 프랭땅 백화점 1층 데스크에서 여권을 등록하면 할인을 받을 수 있는데요. 명품을 구입하실 경우 액수가 꽤 차이 나니 꼭 챙기세요. 다음은 프랭땅 바로 옆에 있는 라파르트 백화점입니다. 라파르트는 총 3가지로 유명한데요. 보시는 것과 같이 아름다운 내부 모습이 첫 번째입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매년 다르게 여기에 초대형 장식물이 설치되니 꼭 구경하세요. 라파르트가 두 번째 유명한 것은 꼭대기 전망대입니다. 바로 앞에 오페라 가르니에도 보이고 파리 시내를 다 볼 수 있어요. 당연히 무료이고 에펠탑과 꼭 사진을 찍어보세요. 반층 아래에 기념품 가게도 있어서 시간 보내기 정말 좋습니다. 영상 속에서는 날씨가 좀 흐렸지만 이렇게 맑은 날에 가면 정말 예쁜 사진을 건질 수 있어요.
세 번째로 라파이트가 유명한 이유는 바로 식품관입니다. 지하 1층에 엄청난 규모의 식품관이 있는데 유명한 베이커리부터 하모, 식사류까지 엄청나게 맛있는 것들이 많아요. 가서 구경하시고 식사 해결하기도 좋습니다. 아홉 번째로 꼭 해야 하는 것은 사진 찍기입니다. 개인 작가님에게 촬영받는 방법도 있지만 여러 명에서 갔다면 반나절 정도는 시간을 내어서 서로의 사진을 찍어보세요. 만약 개인 작가님에게 의뢰하는 것이 부담된다면 스냅 투어를 신청해보세요. 여러 투어 플랫폼에 들어가면 야경 투어 플러스 스냅 상품들이 많은데 꽤 괜찮은 퀄리티의 사진을 받을 수 있고 투어까지 함께 저렴하게 가능합니다. 대망의 열 번째는 공원에서 휴식하기입니다. 파리의 공원이 예쁘기로 정말 유명한데요. 한국이랑 다른 꽃과 식물들을 구경하고 산책하면 힐링이 됩니다. 각 공원마다 특색이 있어서 일정 중간에 시간이 있고 만약 공원이 가까이에 있다면 공원에서 휴식해보세요. 틸레리 공원이 주요 관광지랑 인접해서 가장 유명한데요. 저는 릭상부르 공원도 정말 추천드립니다. 식물 종류도 훨씬 다양하고 관광객이 적어서 여유롭게 산책하기 좋습니다. 틸레리는 과반수가 관광객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좋긴 합니다. 이렇게 제가 추천드리는 10가지는 휴식과 식사, 관광에 적절히 있어서 일정 속에 녹이면 정말 후회 없는 파리 여행이 되실 거예요. 10가지 꼭 다 해보시길 바라고요. 영상 내용 혹은 다른 추천에 대한 문의는 댓글로 주시면 다 답해드릴게요.